시선. 날 추앙해요. 자신을 추앙하라는 한 여자, 그리고 몸을 내던질 줄 아는 한 남자. 현실이지만 마법 같은 이야기. 2018년 나의 아저씨로 모두를 올린 박혜영 작가의 신작 JTBC 토일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그 자체인 평범한 3남매가 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일하는 미정은 동아리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 집이 멀어서요. 집이 어딘데? 삼포시요. 집이 멀어 회사 동아리 활동에 참여는 꿈 같은 일이고, 왜? 벌써 가게? 마차 시간이 다 돼서. 둘째 창희는 그러니까 나랑 톡하면서 그놈이랑도 톡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동시에 새벽 1시에 막 양쪽 창 왔다 갔다. 넌 안 그래? 여친과 불이 붙은 상태. 나너 만나는 동안 내가 맨날 니네 동네까지 갔어. 강북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는 아냐? 집과 거리가 멀어 연애가 힘들었던 창희. 하나만 묻자. 그놈이 애인이 있는 것 아냐 모르냐? 남친 있는 건 알아. 남친은 애인 아니냐? 급기야 너 아니? 너 견딜 수 없이 촌스러워 아주. 마지막으로 첫째 기정은 아니, 집이 어디냐길래. 난 어차피 경기도민이니까 어딜 나가도 서울 나들이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 편하게 정해라. 그래요? 그러더니 삼청동에서 보재 씨. 역시나 서울에 살지 않아 소개팅까지 망해버렸죠. 그들이 한 택시에 탄 이유는 택시비 M빵. 그때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누군가. 삼남매 엄마 혜숙. 이 범상치 않은 가족들은 그렇게 서울과 가까워 보이지만 먼 경기도 남쪽 수원 근처 삼포에 살고 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식사 중인 조용한 가족들. 그때 둘째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조용히 먹어. 불길함을 감지하지만 도와달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알았다. 허락만. 둘째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차 사려고요. 심지어 이게 전기차인데요. 이게 전기차는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아니 아버지 좀 이게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게 맞잖아요. 돈을 아끼자는 제안이었지만 사실 제가요. 차도 없고요. 경기도민이에요.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서 키스를 해요, 남녀가. 러브카가 필요했던 것. 왜 그래요 또? 쌍무시키 그냥 탑상머리에서 한 말도 말랬더니 또 어이구 이 새끼 어이구 인장. 한편 야심한 밤, 막내 미정이 만나러 간 사람은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아빠 일을 도우며 이곳에 사는 정체불명의 외지인. 무표정에 무감각해 보이는 사람이죠. 결국 여친과 헤어진 창희. 그 기집애가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 뭔지 정확히 알아.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하지만 미정이 보기엔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사실 여자들이 봤을 땐 미정이 진짜 이쁜데. 전체적으로 좀 평범하잖아요. 매력이 없달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미정. 난 어디 사나 똑같았을 것 같은데. 어디 사나 이랬을 것 같아.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로 출근하는 삼남매. 미정은 외지인이 신경 쓰이지만 누구였어요? 사실상 남남. 도대체 그 생각을 알 수가 없는 무표정의 남자죠. 밥은? 미정이 출근하는 방법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마을버스를 잡아 역에서 서울까지 긴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예상되지만 문장 하나에 다시 힘을 내보는 일상이죠. 하지만 거기가 한 번 들어가면 그만두는 사람들도 없고 만족도가 꽤 높은 동호회예요. 동호회
꼭 해야 되나요? 미정에게 동호회 활동은 사치. 재밌는 회식 자리도 여러분 민호식 대리님께서 오늘 을지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미정에겐 그림의 떡. 결국 울음이 터집니다. 그때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견딜 만한 일이 돼요. 미정은 때론 가상의 남친을 만들어 슬픈 상황을 이겨냅니다. 마치 어릴 적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미정에게 울린 문자 한 통. 1,548만 4천 원을 매달 150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되는데. 신용대출이 연체되면 카드까지 정지될 수 있는 상황.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날 밤 동네 친구가 운영하는 알로하 카페에 모인 3남매. 나 헤어진 게 그렇게 고소하냐? 내가 혼자 됐다고 너랑은 안 놀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인구 밀집도 떨어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친구한 거지. 나 너랑 친구 안 했어. 시골에 태어나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들. 쟨 또래 하나도 없어갖고 동네 바보랑 놀았잖아. 개똥이랑. 이런 시골에선 친구도 식구랑 같은 거야. 그 식구를 가려 만나? 그냥 태어나니까 식구래. 그냥 태어나니까 친구래. 그 옆집에 애 하나 있대. 이대로 더는 참을 수 없는 첫째 기정은 하자고. 어? 폭주합니다. 난 할래. 할 거야. 아무나 사랑할 거야 난. 그때 지나가는 저기 아무나 지나간다. 피해요! 염기정 눈에 띄지 마요! 수구려! 아무나 외진 구씨. 그들은 아무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 갑자기 뒤따라오는 구씨. 그가 속삭인 말은 우편물 왔는데. 이따 들릴게요. 사실 독촉장을 대신 받아주기로 했던 것. 세상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에게 등본상 주소가 아니면 주소 변경 안 해준다고 해서 여기로 주소 옮겨놨어요. 죄송해요. 급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한편 회사에서 이제 막 집에 도착한 기정. 밝을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 저녁이 없어. 갑자기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이사를 오래잖아 자기네 동네로. 어? 이사를 가겠다는데 좋아했네. 고세도 좋아했어. 사실 아까 회사에서 저희 동네 진짜 괜찮아요. 시간 되실 때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돌아봐요. 편하신 날 잡아서 연락 주세요. 전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제대로 낚여버린 기정. 여전히 연락 없는 찬혁 선배.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신용카드 정지된다고 해서 일단 이번 달 건 내가 막았어. 읽지 않은 카톡. 찬혁 선배는 누구일까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밥 먹으며 친해지기. 묵묵히 밥을 먹는 세 사람과 한 직원. 다른 테이블과 달리 조용한데 이거 무작위 추첨 아닌 것 같아. 동호회 안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동호회 미참여. 저 하는데. 해? 결국 소외된 세 사람. 누군가는 반기지 않는 행사. 내가 회사 전직은 다 알아야 돼. 동호회 드나봐라. 안녕히 가세요. 둘만 남은 엘리베이터. 태훈에게 갑자기 그날 죄송했다고 언니가 전해달래요. 얼마 전 우연히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다 야 근데 애 딸린 호래비가 말이 되냐? 제가 비록 이혼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결혼이에요. 제대로 말실수해버린 미정의 언니. 친언니세요? 네. 안 닮았네요. 기정이 다니는 회사도 그리 만만치 않은데 시덥지 않은 농담에 아직 저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선 이 뭔 귀신 신하라 까먹소리가 쉽지만은 그의 정체는 박진우
이 팀장이랑 헤어졌어? 박진우가 사내 연애가 한두 번인가? 잘 됐네요. 여직원들이랑은 다 사귀어서 이제 더 이상 사귈 여자도 없고. 동물의 왕국에 사는 사자. 우리 박진우 씨 또 여자 바뀌었나 보네. 나는 아는 사람 같아. 하도 들어가지고. 그놈은 그렇다 쳐. 난 여자들이 더 이해가 안 돼. 다 알아 누구누구랑 사귀었는지. 회사에 그 인간이랑 사귀었던 여자가 줄줄이야. 그런데도 사귀고 싶어? 불평하는 기정 뼈 때리는 창희. 그들만의 리그야, 네 리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놀게. 사실 기정이 항상 진우를 욕했던 이유는 왜 나만 건너뛰어? 매력적인 자신을 몰라본 그놈. 이를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 난 누나 이해된다. 기분 나쁠 만해 누나. 입만 벌리면 동네 카페 알로아 사장 두한이. 한편 회사 밥 먹기와 달리 환하게 웃는 미정. 늦게 끝났네. 오늘은 동네 친구 현아의 생일. 그렇게 3남매를 포함 동네 친구 3명 모두 모이게 됐는데 오자마자 80점짜리를 찾으니까 남자가 없지. 더 괜찮은 남자 없나 짱 보고 그러잖아요, 언니. 근데 무슨 아무나 사랑한다고 난 텄다고 봐. 어우 제대로 밟아버리는 현아. 오늘따라 빡친 현아.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예요. 2년을 사귀었단 말이에요. 2년을 사귀었어도 결국 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술 취한 3남매. 하루가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담당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보던 창희 앞에 나타난 촌스럽다는 말을 한 그 전 여친. 이거 9,000원입니다. 창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은 이젠 남이 되어 다시 만나기도 하는 게 삶이라고. 세상에 비가 와도 이번에도 팀장 못 닮아. 접자 우리. 이번엔 달겠지. 달아야지. 창희는 다시 걸어야만 합니다. 한편 미정이 애타게 기다린 찬혁 선배의 정체는 선배 여기저기 돈 꺼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애매해진 것 같더라. 너 혹시 선배랑 사귀었니? 사귀긴.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제가 연미정 씨한테 딱 맞는 동호회를 발견했어요. 회사 상담사가 제안한 동호회는 낭독회. 그녀를 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힘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녀에겐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지탱해줄 무언가.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폭주한 미정이 한 위험한 제안은 날 추앙해요.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오늘 생각이 없었어. 왜 씻고 와요? 응? 밖에서 뭐 먹었어요? 아, 먹긴. 근데 왜 안 먹는데? 미정이 한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 구씨. 그에겐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이 필요한 이유는 너 내 이름 알아?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추앙받기에 실패한 미정은 집에 가기 싫어.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서 밥 먹어. 불편해. 밥을? 어떤 남자? 잘생겼어? 뭐 하는 사람인데요? 몇 살인데요? 나도 몰라. 늦게까지 놀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두운 길목에 있는 낯선 남자들. 먹이를 노리는 짐승들 같은 느낌. 그때 등장한 구씨와 함께 은근슬쩍 지나가기에 성공. 매일 밤 술에 찌들어 무언가를 쳐다보는 구씨의 정체는 뭘까요? 이 계절이 정말 싫어.
뱉은 숨하고 들이마신 숨하고 온도차가 없는 계절.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올라오는 계절. 친구에겐 오랜만에 첫 손님이 등장하는데 여기 커피 돼요? 맛이 없어서. 이보다 솔직한 카페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첫 손님. 계절보다 창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미친 거 아니야? 내 친구 결혼식에 지가 왜 와? 뭐 편한 사이로 지내자고? 나 칼 맞은 놈이야. 견딜 수 없이 끔찍하네. 촌스럽네. 별소리 다 해놓고 편한 사이로 지내자. 사이코야? 내가 등신이야? 계속 마주치게 되는 전 여친. 결혼식은 지들끼리 하면 안 되나? 없이 살던 시절에는 잔치상 아쉬워갔지. 먹을 거 천지 세상에. 한편 로또 사는 상사 박진우를 보게 된 기정.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돌진. 지금까지 그 로또 여자들한테 얼마나 주셨어요? 무지 좋겠죠. 여자한테만 준 건 아니고. 근데 전 한 번도 안 주셨다는 거 아세요? 오히려 죄송해요. 저도 저한테 너무 놀래서요. 사과를 합니다. 결국 절 아무도 안 건드려요. 다들 절 건너뛰어요, 이사님처럼. 무료 연애 상담을 해주는데 아무나 사랑하겠다는 막무가내식 결심보다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꼭 먼저 대시해보겠다는 결심이 훨씬 거슬적일 거예요. 마음에 드는 남자 나타나면 꼭 먼저 들이대 보겠습니다. 들이대지 말고 고백. 고백이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일은 무슨... 한편 아이, 걔 거지 같은 것들 더럽게 귀찮게 구네 진짜. 비동호회 3인에게 도착한 문자. 기악기에 새로운 동호회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오늘 잠시 센터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회의에 들어간 3인. 그때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동호회 이름은 해방클럽. 해방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저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막상 만들긴 했는데 근데 우리 진짜 뭐해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뭘 해야 할지는 미정. 하지만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정과 혹시 내가 추앙해줄까요? 구씨. 그쪽도 채워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들이 나눈 짧은 인사. 인사는 하고 지내요. 마을버스 와. 뛰어. 어쩌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나눈 인사만으로도 미정은 해방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까요? 야야야야, 일로 와봐. 해방클럽? 뭐야? 나도 잘 몰라. 한편 여친과 헤어진 후로 에어컨 마음껏 트는 집에서 혼자 살고 싶어요. 창희의 소원은 형은 내 로망이에요. 혼자 사는 남자. 그 혼자 사는 남자의 정체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 동네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잘못 내렸어. 예? 그냥 길치? 뭔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사실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40짜리 싱크대 놓게 생겼냐고 내가. 노인네라고 아주 우습게 보고. 됐고 도로 그냥 떼가. 다 떼가. 사설. 갑질 고객에겐 약한 3남매 아버지. 참다 못해 다시 돌아가 돈을 받아온 것. 바보가 아닌데? 일을 해도 간섭하지 않았던 그도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괜찮았다가 차가웠다가. 미정의 말을 들은 후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밭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날아가 버린 모자.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런데 어딘가로 향하는 구씨? 저기 있는데? 여기 오기 전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내리라는 말에 우연히 도착한 이곳. 너 그대로 쭉 가시면 뭔 일 당했다.
어떻게 알고 그랬냐? 그리고 우연히 만나 자신을 추앙하라는 한 여성.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뒤로 돌아.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날아가는 구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야? 확실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마치 4화 마지막 장면을 위해 1화에서 3화까지 발돋움을 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금방 소개해드렸는데요. 딱 제 기분이 그랬습니다. 묘하게 빨려드는 느낌을 받다가 4화 마지막에 구씨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딱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일전에 나의 아저씨를 통해 보는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박혜영 작가의 신작인 만큼 이번에도 큰 울림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의 긴장감과 놀라운 반전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래서 이제 막 발돋움을 끝낸 것 같은 나의 해방일지는 5화부터가 진짜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해방일지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구씨의 목 넘김 소리, 거실에 틀어진 선풍기 소리, 그리고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는 빗소리 와 같은 일상의 소리들이 드라마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가 좋았던 분, 지금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분, 생각지 못한 반전이 좋은 분, 나의 해방일지 1화에서 4화를 다시 보며 5화까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의 해방일지 4화의 구씨의 발돋움 장면부터 날아가는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김시선 채널에서 다양한 JTBC 드라마 소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꿀잼 JTBC 드라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